오늘 저는 가짜뉴스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이제 가짜뉴스가 이게 정치적인 공방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적인 공방이 될 문제는 아니고 이 문제는 우리 뭐 정치와 민간, 정치적인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지금. 예? 네. 민간인들 피해자도 많고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2016년 미국 대선 보면 미국 대선에서 제일 많이 클릭된 1위부터 4위까지 뉴스가 다 가짜뉴스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의 지지를 받았다. 그 다음에 힐러리 후보가 IS로부터 뭐 돈을 받았다. 이런 게 미국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2가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야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야당 의원님들이 지금 우리 가짜뉴스 관련된 단속법 9개 중에서 바른미래당, 민주당 1개, 나머지 7개는 자유한국당에서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 중에는 가짜뉴스 대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만들자. 이런 법안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총리실에서 총리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고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이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좀 해결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근데 이게 이제 총리실이나 아니면 뭐 우리 법무부, 경찰, 검찰 이렇게 집행부처에서 다뤄지는 것만으로 좀 한계도 있고 또 그렇게 비춰지면 혹시 정치적으로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가짜뉴스와 관련된 업무가 지금 얘기한 행정 집행이 해야 될 업무는 이제 단속 업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 외에 일단 조사 교육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 규제, 자율 정화, 이 자율 규제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 개선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업무 중에서 집행부가 직접 집행부 많이 해야 될 업무라고 하는 것이 단속 업무 정도인데 이 나머지 실태 조사나 그리고 실태 조사 그리고 교육과 의식 변화 그리고 제도 개선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굳이 이거 정부에서 이걸 하겠다고 하지 말고 국회에다가 가짜뉴스 특별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민관 합동으로 민간 전문가들 다 같이 함께해서 여기에 정부도 참여하고 해서 정말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이런 기준도 마련하고 제도 개선 방향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게 법무부만의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정부 정책 전반의 방향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저도 사실 법무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처하는 데는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가짜 뉴스가 어떤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에만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거나 처벌하는 거지 뭐 교육이라든가 어떤 제도 개선, 실태 조사 이런 것들까지는 법무부로서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법무부만이 아니고 정부 전체가 범정부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 점을 보고요. 할 수도 있지만 네네. 우리가 뭐 옛날 후진국도 아니고 국회가 엄연히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고 민간 역량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민간의 민주적 합의 역량 또 민주시민 역량을 신뢰하고 직접적인 단속 업무 꼭 필요한 단속 업무 이외에는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이런 프로세스를 한번 검토해가면서 네. 정부 대책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를 우리 이제 법무부 장관님이 우리 총리나 우리 관계부처 장관들과 회의하실 때 한번 상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입법적인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본적으로 매스미디어에서 소셜미디어로 근본적인 지식정보사회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시대적인 숙제거든요, 이 문제가. 누가 어디 정권이 바뀌었다고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1인 미디어가 생기고 새로운 플랫폼이 생기고 해서 옛날에는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생산자와 유통이 다 신뢰할 수 있는 생산자와 유통 주체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냥 문제가 되면 그 생산자와 그 동일한 유통자를 처벌하면 됩니다.
지금은 1인 미디어가 또 전혀 생산과 관계없이 유통만 전달하는 플랫폼과 같이 결합되면서 소셜미디어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공동의 숙제다. 마치 이제 우리가 옛날 유언비어 있지 않습니까? 유언비어라든가 무슨 뭐 찌라시라든가 이거하고 가짜뉴스는 완전히 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 비유를 하자면 옛날에 우리가 유언비어나 찌라시 같은 경우는 우물에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 정도입니다. 우리 동네 우물에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 몇 사람이 좀 피해 보니까 그거 정화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우리가 얘기하는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는 우리 상수도관에 유해물질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상수도관이라는 공공인프라에 유해물질이 공급되고 있는 사태는 이건 공공적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공공적 대처라는 방향을 우리 정부에서 이 대처를 하실 때 원칙적으로 세우고 거기에 맞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단순히 현상과 대증적인 이게 우물에 그냥 그 유해물질 들어가서 이물만 치우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상수도관이라는 공공인프라에 손을 대야 되는 문제. 그거 손 안 대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네. 그런 점을 좀 유념하시고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쟁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 문제인데요. 사실 표현의 자유는 자유와 공존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표현을 해야 되겠고 이 표현의 자유는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공공이익에 부합돼야 되고 또 공존을 침해하면 안 되고 이런 갈등이 이제 계속 우리는 이 문제를 없애고 갈 수는 없는데 지금 이게 오보라든가 아니면 과장이라든가 왜곡 이거하고 이 허위 조작 정보하고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 점에 대한 법률적 혹은 엄밀한 전문적 판단 이게 사실 논쟁거리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부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문제는 비교적 구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허위 조작 정보, 소위 가짜 뉴스는 사실관계에 관한 허위고요.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것은 의견이라든가 그 의견 표시, 주장 이런 것이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것이고 어떤 팩트와 관련된 것은 분명히 허위인지 진실인지를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부분이지 개인이 자기의 의견을 피력을 했다든가 하는 것은 이 가짜 뉴스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장관님이 약간 좀 참고가 말씀하시는데 이거 나중에 제가 보충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나중을 위해서 한 가지만요. 지금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시는 사실관계 오인이요. 사실관계 오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 오보에는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하시면 답변을 해주세요.